유연하고 부드러운 근육에는 근육통이 생기지 않는다. 근육은 살살 흔들어주기만 해도 아기 때의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근육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어깨가 결리거나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꾹꾹 주무르며 마사지도 해보고 두드려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거나 마사지 전문샵을 찾기도 하죠. 오늘은 이렇게 어깨 결림이나 요통 등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상식과 다르게 효과적으로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근육만 잘 풀어줘도 통증의 90%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사토 세이지의 근육에 힘 좀 빼고 삽시다입니다. 사토 세이지는 진짜 건강하려면 운동하지 마라 라는 책으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치과 전문의인 저자는 환자들의 턱관절증 치료에 매진하던 중 턱 근육을 강하게 누르고 마사지할 때보다 살짝 흔들어주고 귓볼을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 전신의 통증이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토식 림프 케어를 고안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는 사람의 근육은 딱딱하게 뭉쳐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근육이 뭉쳐 있을 때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근육을 늘리거나 마사지처럼 주무르는 행위는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얽힌 근육세포의 섬유를 약한 힘으로 자극해 얽히기 전 상태로 되돌리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각종 통증과 결림을 해결하는 기적의 체조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체조법인데요. 만성 근육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매일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 통증 없는 몸을 만드는 근육 풀기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 세이지의 근육에 힘 좀 빼고 삽시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통증은 딱딱해진 근육 때문이다. 마사지를 받아도 몸이 뻐근한 이유. 많은 사람이 마사지를 좋아할 것이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아프면서도 시원한 마사지의 매력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들다. 하지만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사지를 하면 근육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 엄청난 일이란 무엇일까? 팽팽하게 당겨진 근육의 근섬유가 파열된다. 근육은 가느다란 빨대와 같은 섬유가 다발을 이룬 소시지 같은 것으로 양 끝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진다. 소시지를 감싸는 껍질에 해당하는 것이 근막이고 소시지 안에 들어있는 고기에 해당하는 것이 근섬유다. 어깨 결림이나 요통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 생기는 통증을 말한다. 속이 꽉 찬 소시지를 수건 짜듯이 비틀면 껍질이 순식간에 찢어져 소시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육을 두드리거나 주무르면 근육을 둘러싼 근막은 찢어지고 근섬유는 파열된다. 아프지만 시원한 마사지의 정체는 근육의 파열인 것이다. 근육이 파열되면 근육 사이의 체액이 빠져나온다. 팽팽했던 근육 내의 압력이 낮아지면 근육이 부드러워져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빈 공간이 생긴 근육은 그 기능이 저하된다. 그렇게 되면 펌프 작용이 약해져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단단한 스테이크용 소고기나 닭다리살을 구울 때 칼등으로 두드리거나 군데군데 칼집을 넣으면 육질이 연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근육의 파열이다. 부드러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두드릴 수 있겠지만 사람의 몸은 두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세게 두드리거나 주무르면 어떻게 될까? 마사지를 받은 다음날 시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통증을 느낀 적이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주무르기의 부작용이다. 적지 않은 사람이 마사지 후 통증을 좋아질 징조로 여기거나 당연히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육이 파열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듯이 마사지는 근막과 근섬유를 손상시킨다. 손상을 입었으니 당연히 통증이 남는다. 이것이 아프지만 시원한 마사지의 정체다. 인체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 손상된 조직은 원래대로 회복한다. 그래서 상처가 아무는 것이다. 손상된 근섬유 또한 원래대로 재생되지만 예전보다는 딱딱해진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사지를 하면 할수록 근육은 딱딱해진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마사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게다가 근막이 찢어지면 그 부분에서 근육이 튀어나와 원상태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만성적인 통증의 원인이 된다. 팔을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아파 50견을 의심했는데 근막이 찢어진 경우도 있었다. 많은 사람이 마사지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몸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럼 어깨가 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림이란 근육이 수축한 채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건강한 근육은 적당히 움직이면 이완과 수축을 반복한다. 그리고 근육의 펌프 작용으로 체액을 순환시켜 에너지원과 산소를 얻는다. 근육이란 원래 유연한 것이다. 그런데 수축 또는 이완된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은 딱딱하게 굳는다. 이처럼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 못하게 된 상태가 결림이다. 어깨가 결려서 마사지를 받으면 힘이 가해진 근육은 더 딱딱하게 굳고 결림 증세는 더 심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으로 어깨 결림이 왜 생기는지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어깨 결림이 생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체 구조에 있다. 사람의 몸은 원통형이고 원통 위에 머리가 올려져 있는 형태다. 성인의 머리 무게는 체중의 약 10%에 달할 정도로 무겁다. 체중이 60kg인 성인이라면 머리 무게가 약 6kg이 된다. 볼링공이나 수박의 무게와 비슷할 것이다. 힘의 균형만 잘 맞춘다면 종이컵에 6kg 정도의 물건을 올려도 찌그러지지 않을 만큼 원통형은 구조적으로 튼튼하다. 그런데 머리는 몸통이 약간 앞쪽에 달려 있다. 머리를 몸통 전체로 지탱하지 않으면 등 뒤쪽에 있는 승모근은 항상 당겨진 상태가 된다. 반면 몸통의 뒷면에 있는 척추로 머리를 지탱하려고 하면 몸통 앞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어깨가 안쪽으로 말린 새우등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이다. 어쩌면 새우등은 머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세일지도 모른다. 사실은 어깨 결림의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승모근이 항상 당겨진 상태에서 긴장하게 되고 딱딱하게 굳으면 체내의 물의 흐름이 나빠져 어깨가 결리는 것이다. 어깨 결림이란 인체 구조가 초래하는 일종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근육이 딱딱하면 피로 물질이 쌓인다. 딱딱해진 근육은 어깨 결림이나 요통 외에도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가장 큰 문제는 체내의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6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뇌, 지방, 뼈를 제외한 근육은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물의 흐름이 항상 원활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몸 곳곳에는 혈관과 림프관이 퍼져 있으며 물을 운반한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체액이 흐르는데 이 체액이 간질 림프다. 간질 림프는 혈관에서 나온 산소와 영양소를 포함한 체액이다. 세포에 영양분을 보내고 세포에서 보내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간질 림프라는 체액을 순환시키는 것이 근육의 펌프 작용이다. 즉 근육은 심장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체액을 원활하게 흡수하고 배출할 수 있으려면 본래의 유연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근육이 딱딱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는 체액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노폐물을 배출할 수 없어 피로 물질이 체내에 쌓인다. 이것이 근육의 결림을 부추기는 순환장애다. 순환장애가 일어나면 근육이 영양소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순환 장애라는 것은 습지나 하수가 흐르는 도랑처럼 물이 잘 흐르지 못하는 상태다. 순환 장애로 인해서도 결림 증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수축한 근육은 쭉쭉 늘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수축의 반대말은 신장이 아니라 이완이며 확장이다. 다시 말해 근육을 풀어준다는 것은 근육을 부풀리는 것이다. 근육을 늘린다고 해서 부풀지는 않는다. 늘려진 근육은 반사적으로 수축한다.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을 때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면 근육은 수축되어 더욱 딱딱해진다. 스트레칭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딱딱해진 근육은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 그리고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기의 부드러운 근육으로 돌아가자. 강도가 높은 금속을 장기간 사용하면 균열이 생기는 열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금속 피로라고 한다.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근속 피로다. 근속 피로는 오랜 세월 일하느라 심신이 지쳤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근육 또한 근속 피로를 느낀다. 보통 30대부터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도 딱딱해진다. 근육이 딱딱해지면 체액이 침투하지 못한다. 수분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에 전달되지 못하고 피로 물질이 체내에 쌓이게 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악순환이 어깨 결림 등의 통증을 초래한다.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사람이 근육 트레이닝을 떠올릴 것이다. 근육 트레이닝을 하면 확실히 근력이 생긴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저하되는 근육의 기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멋진 몸도 가질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러나 30, 40대에 근육 트레이닝을 해서 몸을 망가뜨린 사람이 수없이 많다. 어깨 결림이나 통증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다. 대다수의 사람이 근육 트레이닝이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무시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근육 트레이닝이란 근육을 크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시키는 운동이다. 근육을 수축하면 딱딱해진다. 근육을 단련만 하고 이완시키지 않으면 점점 더 딱딱해진다. 딱딱해진 근육이 몸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결국 활기 넘치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 그 방법이 내가 고안한 근육 풀기다. 만약 근력 감퇴가 어깨 결림 등을 유발한다면 근력이 거의 없는 아기는 어떻게 될까?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럴까? 아기는 근육을 단련한 적이 없어 몸이 말랑말랑한데도 어깨 결림이나 요통이 없을 뿐 아니라 피부도 매끄럽고 주름도 전혀 없다. 아기의 부드러운 근육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근육의 모습이다. 그런 부드러운 근육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근육 풀기다. 자, 안심하고 옛날로 돌아가 보자. 가볍게 흔들기만 해도 된다. 지금부터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인 근육 풀기에 대해 살펴보자. 스트레칭도 운동도 아닌 근육 풀기는 아주 약한 힘으로 근육과 그 주변을 넓게 흔들어주면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실천편에서 자세히 소개하니 여기에서는 아주 약한 힘으로 흔들어준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기 바란다. 근육은 약한 힘에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처럼 근육 역시 강한 힘으로 풀어주려고 하면 오히려 딱딱하게 굳는다. 게다가 근육의 명령 계통에는 수축시켜라는 있어도 풀어줘라는 없다. 자신의 의지로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다는 뜻이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근육의 특성에 대해 알게 된 나는 주위 근육을 움직이거나 약한 자극을 줘서 뇌에 신호를 보내거나 자율신경에 자극을 가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을 고안했다. 근육은 가볍게 흔들어주면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주위 근육을 흔들면 대상이 되는 근육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동기동조라고 부른다.
모든 근육은 끝과 끝이 이어져 있는데 이는 동기동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육 풀기는 동기동조하는 근육의 특징을 활용한 것이다. 동기동조를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근육 풀기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격렬한 운동보단 느리게 걷기. 근육 풀기 외에도 근육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운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느슨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대인이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고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택배를 이용하면 무거운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해 준다. 편리한 세상이지만 그만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근육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가장 큰 문제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일어나는 근육의 펌프 작용이 감퇴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몸속을 채우고 있는 체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근육이 딱딱해진다. 이미 말했듯이 어깨 결림이나 요통의 주된 원인은 근육의 경직이다. 체액이 정체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건강상, 미용상의 문제가 생기기 쉽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지런히 근육을 움직여줘야 한다.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으로 슬로우 조깅을 추천한다. 슬로우 조깅이란 후쿠오카 대학의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가 제창한 유산소 운동으로 일반적인 조깅보다 느리게 걷는 것처럼 달리는 운동이다. 근육을 흔들려면 슬로우 조깅처럼 느슨한 운동이 좋다. 힘을 약하게 할수록 효과는 크다.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풀어주는 것이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근육을 푼다라고 하면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근육을 늘리거나 주무르는 행위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근육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얽힌 근육세포의 섬유를 약한 힘으로 자극해 얽히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근육은 스테이크용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면 딱딱하게 굳을 뿐이다. 근육이 손상되면 조금은 부드러워지겠지만 근육세포가 정말 이완되는 것은 아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누르기. 근육 풀기 외에도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하겠다. 손등조 엄지와 검지 사이에는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곳을 누르면 통증이 느껴진다. 이것이 이른바 앞통점이다. 앞통점을 가볍게 만지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4회 반복하고 양손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8회 반복한다. 이 동작을 3세트 실시하면 앞통점 부위가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통증도 사라진다. 다른 어느 부위든 상관없으니 앞통점을 찾아 가볍게 만지며 위의 동작을 반복하면 아픈 부위와 그 주변이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없어진다. 너무 세게 누르면 효과가 없으니 20g 이하의 작은 힘으로 가볍게 만지도록 한다. 앞통점이 없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으니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으면 위의 동작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결림과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의 체조. 근육 풀 때 주의해야 할 8가지. 드디어 근육 풀기의 실천편이다. 근육 풀기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8가지 항목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꼭 실천하길 바란다. 1. 가볍게 만지기. 주무르거나 눌러서는 안 된다. 20g 이하의 아주 약한 힘으로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근육은 충분히 부드러워진다. 2. 흔들기. 굳어서 움직이지 않게 된 근육을 끝에서부터 살짝 흔들어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팽팽하게 당겨진 근육을 조금씩 원상태로 되돌리면서 흔들어주면 서서히 이완된다. 3. 힘을 줘서 힘을 빼기. 근육의 명령 계통에는 힘을 줘라는 있어도 힘을 빼라는 없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지로 힘을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다는 뜻이다.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줘서 힘을 빼는 반동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숨 내쉬기. 호흡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이 위인 상태가 되어 몸에 힘이 빠진다. 5. 균형 잡기. 몸의 전후 좌우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이 한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긴장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몸이 전후 좌우로 대칭을 이루는 원통형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6. 동기동조 이용하기. 하나의 조직을 흔들면 이웃한 조직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동기동조다. 주위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대상이 되는 근육도 부드럽게 이완된다. 7. 부드러운 말 사용하기.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몸도 마음처럼 경직되기도 하고 이완되기도 한다. 말랑말랑, 하늘하늘과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근육도 점점 부드러워진다. 8.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지 않기. 위에서 소개한 7가지 기본 동작의 절대 조건은 근육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지 않는 것이다. 주무르면서 흔들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숨을 내쉬는 동작을 해서는 안 된다. 주무르고 누르고 잡아당기는 동작은 근육을 수축시킨다. 이와 같은 동작과 근육 풀기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여서 병행하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8가지 항목을 실천하며 근육 풀기를 하면 몸이 말랑말랑해지고 통증도 사라진다. 이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은 1. 가볍게 만지기다. 너무 힘을 주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은 아주 약한 힘으로 만진다고 생각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효과가 없을 때는 20g 이상의 힘으로 만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깃불 돌리기. 폭넓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능의 방법이다. 기본적으로는 4가지 단계를 연속적으로 실시해야지만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한 가지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최대한 힘을 빼고 깃불 돌리기를 해보자. 효능. 어깨 결림 해소, 이명 경감, 두통 경감, 얼굴 처짐 개선, 주름 예방, 소화불량 개선, 호흡 개선, 턱 관절증 개선, 침 분비량 증가, 구취 예방, 만성 피로 개선, 감염 예방, 면역력 증가, 발음, 말더듬, 난청 개선. 스텝 1-1. 깃불을 돌린다. 귀 아랫부분을 돌려서 저작근과 목 주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이다. 볼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주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1. 좌우 깃불의 근원부를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고 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금만 들어 올린다. 2. 뒤로 빙글빙글 4회 돌린다. 이때 아주 약한 힘으로 돌려야 한다. 겨드랑이를 벌리고 입을 살짝 벌린 듯한 자세를 취하면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아 외측 익돌근이 이완된다. 3. 양 손바닥을 볼에 대고 광대뼈에서 하관까지 아주 약한 힘으로 4회 쓰다듬는다. 그러면 교근이 이완된다. 4. 다시 깃불을 살짝 들어 올려서 뒤로 4회 돌린다. 스텝 1-2. 턱을 흔든다. 깃불 돌리기로 부드러워진 저작근을 흔들어 더욱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지속적으로 하면 늘어진 턱살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5. 아래턱을 살짝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당기는 동작을 4회 반복한다. 6. 아래턱을 좌우로 빠르게 4회 움직인다. 7. 다시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고 아하고 입을 크게 벌린다. 스텝 2. 어깨를 돌린다. 깃불 돌리기의 마지막 단계는 어깨를 돌려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다. 가슴을 펴거나 어깨를 모으면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귀를 기점으로 어깨를 움직여서 부드럽게 풀어주자. 8. 양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 어깨 높이까지 올린다. 손바닥은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아래턱은 앞으로 내민다. 팔꿈치를 앞뒤로 4회 움직인다.
9. 팔꿈치를 뒤로 4회 돌린다. 이때 귀를 기점으로 줄넘기의 줄을 돌린다는 느낌으로 한다. 겨드랑이를 붙이거나 가슴을 펴거나 어깨를 모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동작으로 광경근과 대흉근이 이완된다. 10. 1에서 7번을 3세트, 8에서 9번을 1세트 실시한 다음 1에서 9번을 2세트 실시한다. 한손 만세. 고통스러운 어깨 결림을 순식간에 해결하는 즉효성 있는 방법이다. 효능. 어깨 결림과 통증 해소, 목 결림과 통증 해소, 등 결림과 통증 해소, 두피 케어, 머릿결이 좋아짐, 모발의 볼륨감이 살아남, 속눈썹의 볼륨감이 살아남, 두통 개선, 피로 개선, 수면 장애 개선, 만성 피로 개선. 1. 바닥에 똑바로 누워서 오른손의 팔꿈치를 편 채로 만세를 부르듯이 팔을 올리고 손바닥은 안쪽을 향하게 한다. 왼손을 오른쪽 볼에 살짝 댄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팔에 힘을 빼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쉰다. 이때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 힘을 뺀다. 다시 팔꿈치를 펴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팔에 힘을 빼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3회 반복한다. 이 동작으로 교근이 이완된다. 2. 1번과 같은 자세에서 왼손을 목 옆쪽 근육에 살짝 댄 채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팔에 힘을 빼면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동작을 3회 반복한다. 이 동작으로 목 옆쪽 근육이 이완된다. 3. 오른팔이 어깨와 수평이 되도록 올리고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다. 왼손을 가슴 근육, 대흉근에 살짝 댄 채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팔에 힘을 빼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3회 반복한다. 이 동작으로 대흉근이 이완된다. 4. 오른손의 팔꿈치를 편 채로 만세를 부르듯이 팔을 올리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다. 왼손을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살짝 댄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팔에 힘을 빼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쉰다. 이때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 힘을 뺀다. 다시 팔꿈치를 펴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팔에 힘을 빼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3회 반복한다. 이 동작으로 겨드랑이 및 광배근이 이완된다. 5. 1에서 4번을 3세트 실시한다. 팔을 바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골반 조정 체조. 몸의 측면 라인을 풀어주는 것은 골반 조정 체조의 준비 운동과 같은 것이다. 크로스 라인을 풀어주면 대후근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골반의 위치가 바로 잡히지만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갑자기 크로스 라인부터 풀기 시작하면 근육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 효능. 요통 개선, 골반 조정, 어깨 결림 개선, 두피 케어, 자율신경 안정, 불면증 해소, 하체 비만 개선, 처진 엉덩이 개선. 스텝 1. 몸의 측면 라인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1. 옆으로 누워 머리를 베개로 받친다. 양손을 맞댄 채 앞으로 쭉 뻗는다. 위쪽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댄다. 2. 위쪽 팔을 머리 위로 올려 귀에 붙인다. 시선은 정면을 향한다. 아래쪽 손을 위쪽 옆구리에 살짝 올린다. 위쪽 무릎을 바닥에 댄 채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팔에 돌린다. 이 동작을 4세트 반복한다. 3. 몸을 돌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스텝 2. 크로스 라인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1. 옆으로 누워 머리를 베개로 받친다. 위쪽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댄다. 위쪽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어깨를 바깥쪽으로 펴준다. 시선은 위쪽 손의 손가락 끝을 향한다. 아래쪽 손을 허리 위, 새끼손가락이 골반 위에 얹어지는 위치에 올린다. 2. 양 어깨와 골반 좌우 라인으로 X자를 그리듯 몸을 비튼다.
위쪽 무릎을 바닥에 댄 채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팔에 돌린다. 이 동작을 4세트 반복한다. 이 동작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는 골반 주변의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된다. 3. 몸을 돌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사또 세이지의 근육에 힘 좀 빼고 잡시다 읽어드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오그라들고 딱딱해지는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되돌리는 방법들 알아봤는데요. 하루 5분이면 되고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매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